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됐다면 비트코인이 조금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제 새벽에 안타깝게도 불발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원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지니어스 법이 어제 본회의 상정이 불발, 그러니까 표결을 했는데요.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몇 대 몇으로 떨어졌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득표 결과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좀 재밌게도 한국도 모르는데요. 중국의 한 언론사, 뭐 코인 쪽 전문 같은데요. 한자로 전부 다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중국이 뭐 반크립토고 규제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PA 뉴스 여기에 따르면 48 찬성이고요. 49 반대.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원 의원은 100명이 있고요. 그중에 60표 이상을 득표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공화당 의원에서조차 최소 5명 이상이 반대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지금 공화당 위원조차 저쪽으로 반대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밈 코인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뭐 NFT 팔고 하도 이러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코인 보유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은 코인 좀 보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마도 며칠 내에 다시 투표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뭐 다시 한번 표결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구 페이스북이죠. 현재는 메타라는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결제 쪽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M 사업을 접은 지 3년 만이고요. 오래된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든 지 뭐 거의 한 5,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리브라 코인 만들었다가 이 마크 저크버그가 상원 청문회, 하원 청문회 끌려가서 완전 난도질을 당하고 이 사업 접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알고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미 코인 인프라 기업들과 접촉을 했다. 지금 이제 결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메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야, 이 빅테크는 다르고 돈 버는 기업은 다르구나 하는 게요. 자,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되는 것부터 해라. 그러니까 메타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일단 되는 게 뭐야? 테도의 그 USDT나 서클의 USDC는요. 그냥 바로 쓸 수 있고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는 것부터 일단 올리고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뭐 자체 코인을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지른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야, 법이 참 이제 만들어지고 남들도 하고 있고 뭔가 안정적이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뭐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선점 효과 때문에 나중에 메타가 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본론으로 와서 비트코인의 10만 불 마케팅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앞에다가 우습다는 표현을 썼었죠.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또 연일 많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 발언은 주식을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주식이 올랐다가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뒷부분 가서 좀 떨어지면서 뭐 결국 뭐한 나스닥이 1% 정도 오르고 끝이 났다고 하는데 반해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꽤나 많이 올랐었죠. 자, 제가 이제 매일마다 받아보는 한 뭐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5월 9일 매크로 데일리라고 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세 줄 요약. 자, 정말 바쁘면 요거 세 개만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런 메시지인데 바로 맨 위에 비트코인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10만 달러를 이제 뚫었고요. 이더리움은 무려 20%가 올랐습니다. 야, 여기저기 이제 주요 언론에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영국의 관세 처리가 지금 뭐 잘 통과가 협상이 됐다고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은요, 그렇게 미국과 교역량이 많지도 않고요. 거의 10년간 미국이 오히려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적자를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잘 풀렸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잘 된다? 뭐 이런 보장은 없는데 아무튼 뭐 트럼프가 또 과대 광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세 번째는 트럼프가 고소득자에게는 증세, 저소득자에게는 감세를 해서 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먼저 올라왔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20%, 뭔가 나름 상징적인 뭐 10, 20, 30 이렇게 끊어지는 숫자 이런 게 이제 타면서 좀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왜 우습다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20% 폭등. 뭐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와 팩트라가 불을 붙였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뭐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랐다. 또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했었잖아요. 뭐 하드포크하고 뭐 기능과 성능이 좋아지고 뭐 스테이킹도 많이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는데요. 요건 한 이틀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오르니까 갑자기 과거에 있던 팩트라가 오고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보태준 거 하나도 없죠. 금리 동결 확률이 6월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뭔가 뭔가 그냥 억지로 끌어온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건 또 다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올랐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 종결 기대감의 상승. 물론 기대감은 맞습니다. 제가 2분기 내내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관세 전쟁이 종결은요. 그냥 마침표를 찍고 끝난다는 건데요.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정말 빨라야 연말에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종결은 조금 넘어갔다. 관세 전쟁 종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요. 이제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실 여기가 거짓말 전문 언론사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해제했다더라. 가상화폐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더라. 여기는 듣도 보도 못한 창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뉴스가 보통은 가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제 통계는요. 가격이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격이 올랐더니 자 사람들이 기사는 써야겠고 지금 이유는 찾아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상한 이유를 끌고 온다는 거죠. 뭐 트럼프의, 팩트라의, 종결의, 뭐 중국의 그렇죠. 뭐 떨어져도 또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황을 보시면요. 사실 뭐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뭐 상관없이 그 세력들은요. 그냥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제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답안지는 보여주고 가고 있어요. 뭐 대중들이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무려 29억 달러의 데리비트 옵션 거래소거든요. 여기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데리비트는요. 전 세계의 옵션, 그러니까 코인의 주로 이제 비트와 이더리움인데요. 옵션 점유율의 한 90%를 담당하는 뭐 그냥 1등 옵션 쪽에서는 1등 거래소입니다. 거기를 지금 인수를 하는 거고요. 또 데리비트에서의 고객님들은 90% 정도가 기관이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요. 그냥 인수를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코인베이스가 현물 쪽은 좀 강한데요. 뭐 파생 상품 쪽, 특히 뭐 선물이다, 옵션이다 이런 쪽은 바이낸스에 많이 처지는데 그 파생 상품성을 강화해서 바이낸스를 추격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가격이요 지금 싸게 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비쌀 때 살 정도로 굉장히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 뭐 벤처 캐피털 중에 수익률로만 보면 1위, 2위 하는 곳이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점프 크립토라는 VC에서 시큐리타이즈라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튀김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RWA를 잘하는 튀김 장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다. 왜냐하면 결국 기관들도
토크나 자산, RWA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블랙락이 뭐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했으니까 오겠죠. 튀김 장사의 시대가 올 겁니다. 블랙락, 뭐 프랭클린 템플턴, 로빈 후드. 지금 요런 분들은 이제 국채 튀김 장수들. 이분은 이제 주식 튀긴다고 했었고요. 부동산 튀김 장수 올 것이고 이 분야는 불호가 없다. 무조건 호밖에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름난 튀김 장수의 지분을 점프 크립토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요새는 이제 미국의 어떤 주가 뭐 전략적 비축했다, 무슨 법 했다 이런 건 뉴스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흔하게 많죠. 자, 어제도 오리건 주에서요. 담보 거래에 코인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쉽게 얘기하면요. 전당포에서 담보로 코인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법적인 자산이 레벨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에서 최초로 뉴햄프셔주에서 이미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 전략적 비축안이 이미 통과가 됐었고 코인 산다는 곳들은 이제 너무 많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포함해서 투애니언 캐피털이나 수많은 곳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뭐 XRP를 사는 기업, 솔라나를 사는 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 이거요, 다 코인 뭐 가격 오른 거랑 상관없이요. 그냥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한국, 뭐 개미들도 그렇지만 한국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무덤덤하고요. 그나마 우리처럼 이제 오래된 분들만 약간 좀 뭐 그때 살 걸 뭐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냥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네가 사라 똥더리움 뭐 이런 너나 많이 사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월 9일 오전에 이분이 이제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심지어 뭐 10만 달러 뚫고 이더리움 막 20% 가고 오르고 했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뭐 0%에서 마이너스를 간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네가 사라 비트코인. 계속 오전반 형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었다면 남의 네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다면요. 저는 아마 발전도 없었을 거고 이 채널 자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죠. 네가 사라 비트코인 계속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저 빼고 주위가 다 부자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나 빼고 다 하와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격차는 엄청 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4년 사이클 한 번 한 번이 정말 소중한 게요. 이번 한 번을 놓치잖아요. 절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거의 10배 되는 시드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정을 했죠. 아, 저 사람과 나는 실력도 다르고 내가 실수도 많이 했고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우고 칼을 갈고 뭔가 행동이 달라지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격차를 인정 안 하면요. 그냥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채널이 탄생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다가 가격이 결국 올라가겠죠. 왜요? 그들이 마케팅을 할 거니까 결국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소식 이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알트코인 가격도 오를 것이고 김치 프리미엄도 뭐 이렇게 지붕을 뚫고 올라가겠죠. 김치 프리미엄은 제가 볼 때 한 10%는 그래도 넘어가야 조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 가지고 뭐 고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그냥 10에서 20 사이 정도 들어오면 조금 위험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아마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덤덤하지만요.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 3배에서 5배 정도 올랐다 하면 이제 마케팅 엄청 하면서요. 참 신기한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없었거든요. 근데 있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겨요. 없었던 돈이 어디선가 막 거액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자신감과 용기에 찬 사람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21년도에도 있었고 24년 3월에도 있었고 24년 11월, 12월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사이클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분들에게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난 가야 되고요. 특히나 뭐 사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를 인간 지표로 삼으려면 어떤 게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팁인데요. 내가 뭔가를 이 정도 올라가면 내가 어떤 걸 살 수 있구나, 뭐 차를 살 수 있구나, 집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내 인간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조금 단기 고점이 되는 위험한 지점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머리를 굴리면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계산을 하고 있다. 약간 노동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약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끝나냐면요. 이 세력들의 이제 이들이 오랫동안 사 모았으니까 마케팅으로 폭등을 시키면 이분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업무 추진비, 품위 유지비, 아이들 장난감, 이들의 렌탈비, 관리비 이런 걸 다 내주고 나야 비쌀 때 많이 사주면 이제 세력들이 그걸로 팔고 떠나가겠죠. 이렇게 그들의 품위 유지비를 다 내주고 나야 한 사이클이 끝나더라. 안타깝지만 이게 항상 반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왔는데요. 맨날 말씀드렸던 얘기죠. 투자 수익은 오랫동안 참아낸 조롱값이다. 그리고 조롱의 양과 강도에 비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거나 다 오래 참아서 되는 건 아니겠죠. 비트 이더 위주로 그리고 메이저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 레전드 정말 리플 짤이네요. 이게 17년도 초에 유행을 했었던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현재 200원이다. 17년 말에는 300원 될 것이다. 18년에는 400원, 19년에는 500원. 이제 알라신도 못 구하는 구간, 부처님, 하나님 다 나오죠. 근데 이런 시련을 딛고 지금 얼마입니까? 저기 어디 위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24년 12월에 돌아다녔던 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친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또 많은 다른 코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익 구간에 이제 결국은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조금씩 생기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요, 남들이 니가 가라 하와이 할 때 조금씩이라도 묵묵히 사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들 때 사신 것만큼은요, 아마 그 분량만큼은 바보급, 거의 인생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또 언제든지 조정도 올 수 있으니까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인내심 있게 잘 뛰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